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목이 불편해서 오신 40대 여성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목이 불편해서 일단 최근에 이비인후과를 가셨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치료를 받으신 거죠. 그랬는데, 호전이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게 혹시 역류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내과를 한번 가보라. 그래서 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역류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위에서 식도로 역류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식도가 이렇게 있고 위가 있으면 위에 이제 위산도 있고 여러 자극적인 그런 내용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식도로 넘어와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 이게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더 높이 올라오면 목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오신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비인후과에서 한 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았으면 아마 역류 이 약도 처방받아서 복용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새는 좀 그래요. 그리고 환자분에게 여쭤봤죠. 이런 그 역류 증상, 그러니까 신물이 넘어온다 이렇게 표시하시거든요. 신물이 넘어옴 이런 증상이 있으신지 아니면 위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속쓰림 같은 그런 증상이 있으신지를 여쭤봤어요. 근데 이런 증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의아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검사를 진행했죠.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냥 요 진찰만으로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위내시경을 했죠. 위내시경을 했는데 역시나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이 루틴대로, 그러니까 좀 정형화된 형태로 흘러가는 분들은 저도 굉장히 빠른 진료를 합니다. 뭐 별로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뭔가 제가 발견을 해서 아직 진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제가 진단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 그게 잘 돼야지 환자분이 그 불편하신 것들을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발견을 해야 되는 경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플랜을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거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역류성 식도염 약을 한번 써보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뭐 이비인후과에 썼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약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속쓰림이라든지 그런 증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증상은 없어도 뭐 역류는 있고 그게 목으로 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좀 의문이 있었죠. 이 1번 방법은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이 목 쪽의 문제다. 목 쪽의 문제가 약간 명확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비인후과를 이제 동네 병원이 아니라 큰 병원에 가면 아무래도 뭐 기계도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이 있을 거고 뭐 후두 내시경이라든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상급병원 이비인후과로 의뢰를 드릴까도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생각한 게 이거예요. 영상검사로 구조를 확인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영상검사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초음파하고 CT를 이야기합니다. 초음파하고 CT. 근데 사실은 지금 이 환자분이 오신 이유는 목이 불편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목이 불편하다고 이 초음파나 CT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결절 같은 게 만져지거나 뭐 딱 만져서 불편한 곳이 있다. 그러면은 해봐야 되지만 이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불편하다고 하셨지 딱 어느 특정 부위를 짚어서 말씀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CT를 바로 하기는 좀 그렇고 이 초음파 중에서는 이제 경동맥을 확인하는 게 있고 갑상선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둘 모두 목이 불편한 원인으로서는 그렇게 썩 흔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검사들은 사실은 검진으로도 많이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제가 슬쩍 말씀을 드렸어요. 슬쩍. 이런 것들은 검진으로도 많이 하는데
혹시 뭐 목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겸사겸사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검사를 하시도록 저는 안내를 드리고, 저는 이제 내시경 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내시경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와서 보니까 환자분이 이 검사는 하셨는데, 그 설명 기다리는 게 너무 대기가 길다고 나중에 오시겠다고 하고 그냥 가셨어요. 요새 조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검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요 검사를 괜찮겠거니 하고 딱 확인을 했는데,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단 뭐 갑상선에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이건 오케이. 그런데 경동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경동맥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좁아진 게 어떤 부위가 이렇게 좁아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디퓨즈하게 길게 그렇게 좁아져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죠. 왜냐면은요, 이 경동맥이 여러분들 그 좁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경동맥이 좁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보통은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되고 흡연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한 경우, 오랫동안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경화반, 플락이라고 하죠. 플락. 이게 이제 끼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분은 전혀 이런 병력이 없는, 고혈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담배도 안 태우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게 딱 어떤 포인트가 좁아지는 뭐 플락이 껴있고 그러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쭉 길게 이렇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혈관 자체의 병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혈관 자체의 병.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거는 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오셔서 좀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검사를 제가 했냐면요, 이걸 했어요. CT 아우토그래피. 이건 뭐냐면은요, 이 CT를 찍어가지고 이 대동맥을 쭉 한번 보는 거예요. 대동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경동맥이 양쪽에 있거든요. 요 양쪽에 있는데 양쪽 경동맥이 다 좁아져 있었습니다. 길게 좁아져 있었고, 이 팔로 가는 이쪽도 좀 좁아져 있었고, 대동맥 궁에도 조금 이렇게 이제 돌아서 내려가는 부분이 대동맥 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좁아져 있었고, 아래쪽에 목부 쪽도 조금 좁아져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병은 뭐냐면은요, 타카야수 혈관염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타카야수 혈관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급병원에서 좀 잘 봐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제가 의뢰서를 써서 보내드렸는데요. 저도 옛날에 이제 순환기내과에 근무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요 병을 간혹 좀 보긴 했거든요. 이제 좀 심한 경우 시술을 해야 되니까 시술은 순환기내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긴 봤는데 그 이후로는 저도 처음 보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요 병을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요, 큰 혈관에 염증이 일어나는 병이에요.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면은 이 CT 아우토그래피로 이 대동맥을 쭉 봤잖아요. 이 대동맥이 가장 큰 혈관이죠. 그리고 그거보다 한 등급 이제 더 작은 혈관이 대동맥에서 바로 뻗어나가는 가지인데요. 이 대동맥, 그리고 바로 대동맥에서 뻗어나가는 가지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대동맥과 그 가지를 침범을 하고요. 침범을 하는 거는 좁아지기도 하고, 너무 좁아져서 막히기도 하고요. 또는 늘어나기도 합니다. 침범된 부위보다 이제 앞쪽, 프록시말 쪽 늘어나기도 하는 것이 다 가능하고요. 그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써가지고, 약간 옛날 스타일로 좀 써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은.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울틱 아치라는 건 요렇게 내려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 분지 요런 데를 침범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동맥을 침범했죠. 근데 모든 분지를 다 침범할 수 있어요. 근데 흔한 게 이제 팔로 가는 혈관 93%에서 침범을 하고요. 경동맥이 58%, 복부 대동맥이 47% 이렇게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성에서 말초의 맥박이 줄어들고 이게 좁아지면은 말초 쪽에 팔 쪽에 맥박이 잘 안 잡힐 수가 있거든요. 또 소실된다든지 아니면 한쪽이 침범하면 좌우에 혈압 차리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걸 많이 알게 된다고 해요. 동맥 자금. 그러니까 좁아진 곳을 통과하다 보니까 잡음이 들릴 수가 있고 이런 게 발생할 때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맥박을 잡고 이 좌우의 혈압을 다 재서 차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진료 상황에서 이걸 얼마나 할까요? 거의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병의 증상을 좀 잘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어렵거든요. 증상이 되게 애매해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몸이 안 좋다. 또 열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식은땀이 난다든지 아프다든지 뭐 체중이 빠진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타카야수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병들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타카야수가 이거의 1번 감별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제가 이 병을 의심해서 진단했다기보다는 우연히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이 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진단은 이제 직접 이 대동맥과 그 분지들을 보고요. 조영제를 쏴서 뭐 CT 검사든 아니면 직접 혈관 조영수를 하든 봐서 이 베슬의 월, 동맥의 벽이 좁아져 있거나 뭐 불규칙적으로 뭐 좁았다 늘어났다 한다든지 좁아진 다음 부위가 뭐 늘어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 병은 이 혈관의 염증인데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약, 바로 스테로이드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급성기 때 또는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는데요. 이 병이 깔끔하게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뭐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작용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계속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면역 억제제를 좀 유지를 같이 하면서 이 스테로이드 사용을 최소화하는 전략, 그런 걸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초반에 염증이 심할 때는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도 굉장히 하이도스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쓰고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게 스테로이드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제를 같이 사용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항응고제, 항혈전제, 이건 아까 좁아져서 막힐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혈전 같은 것도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게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은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순환기내과 때 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물론 제가 했던 건 아니고 저는 교수님이 하시는 걸 도와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꼭 필요할 때 하는 그런 옵션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심혈관계 위험 인자예요. 아까 제가 플락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여기 플락까지 생기면은 정말 엄청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담배를 끊고 고혈압, 당뇨 관리,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그런 거 관리를 잘 하시고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이제 약물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의 경과는요, 이게 이제 완전히 깔끔하게 안 나아요. 계속 진행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완치라고 하게 할 만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근데 뭐 예후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그냥 이거 있는데도 그냥 별 문제 없이 사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5년 사망률을 굳이 이제 따지자면 0% 또는 3.5% 요 사이 언저리입니다. 그 사망률이 나와요. 이게 나오는 이유는 혈관을 침범하기 때문인데 혈관을 침범하니까 제일 중요한 혈관이 뇌로 가는 혈관, 그 심장 혈관 요런 이제 쪽
또는 콩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좀 중요 장기에 데미지를 입으면서 이제 사망률이 나오는데, 그냥 괜찮으신 분들은 뭐 그냥 괜찮게 이렇게 잘 조절하면서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병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 이제 병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일단은 그 맞는 과를 잘 찾아가셔서 류마티스에 해당이 되죠. 요런 이제 병들을 보는 과는. 그래서 그 경험이 좀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의사들이 흔히 보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의원급에서 뭐 물론 관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는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진단을 받고 뭔가 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때는 이 병을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신 그런 선생님들을 한 번쯤은 찾아가셔서 면담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이게 선생님들마다 치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치료를 또 찾아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저는 권고를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타카여수 혈관염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